사업하는 집안 외동딸을 겨우 데리고 왔더니 이건 뭐 폭삭 망하게 생겼으니 아유, 이거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애먼 집안 탓을 하며 가슴을 치시더군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며느리 삼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 잘나가던 저희 집안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었죠. 속이 문드러질 것처럼 상했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전 어떻게 해서든 친정아버지가 이 위기를 극복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밤낮 없이 뛰어다녔던 아버지의 노력이 무색했습니다. 자금 압박에 시달린 아버지 회사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그 덕분에 친정집의 모든 재산이 먼지처럼 훌훌 날아가 버리고 없었죠. 결국 친정 부모님은 작은 단칸방으로 집을 옮겨야만 했고 두 분 모두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허드렛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저희 집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전 그런 친정 부모님의 모습에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원통하고 힘들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나 남편이 어느 정도는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돈 집의 위기를 모른 척 하더군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아버지와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분이셨는데도 말입니다. 자존심을 구기고 부탁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뭐? 돈을 빌려주라고? 예, 그런 소리 말아라. 우리가 돕는다고 사돈 회사가 일어서는 것도 아닌데 괜히 돈 거래했다가 서로 얼굴만 붉힌다고. 그래도 내가 바깥 사돈이 하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과일 사들고 위로해드리고 왔다. 힘든 일 있을 때 마음으로 위로해주면 된 거지 뭘 더 바라니? 우리가 재벌집도 아닌데. 마음 불편하니까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냉정하게 거절하는 두 사람에게 학을 떼고 말았네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그렇게 망하고 난 뒤 절 대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급변하더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넌 어떻게 된 애가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 네가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니 그렇다고 살갑기를 하니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우리 집안에 시집 오겠다고 한 거야?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저를 며느리로 삼고 싶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썩은 눈가를 싹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그땐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 그냥 현수랑 갈라서라. 요새 이혼이 흠도 아니고 언제까지 서로 불편하게 살래? 네? 아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설마 저희 집 망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집안도 격이라는 게 있는 거다. 사는 수준이 비슷해야 사돈도 맺고 탈 없이 사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뭐니? 바깥 사돈은 대리운전 하신다 하지 안 사돈은 건물 청소하신다는데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겠냐고. 안 그래? 그렇다고 어떻게 이혼하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절대 이혼할 생각 없다고요. 뭐라고? 오냐, 어디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남편과 헤어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도 납득이 되질 않는데 더 화가 나는 건 시큰둥한 남편의 태도였어요. 어머니가 당신이랑 이혼하래. 그게 말이 돼? 나 이제 어머니 모시면서 못 살겠어. 우리 그냥 분가해서 살자. 응? 엄마가 저러시는 게 당신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 우리가 쉽게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집안끼리 수준이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아니, 그런데 장인 어른이 저렇게 망해버렸는데 엄마가 속이 안 상하시겠어? 그럼 뭐야? 당신도 나랑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당신도 우리 집이 잘 살아서 나랑 결혼한 거냐고. 예진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 집이 거지 깽깽이 집안이었으면 네가 나한테 시집을 왔겠어? 이제 서로 좀 솔직해지자. 나 솔직히 요새 많이 힘들어. 떵떵거리던 처갓집이 갑자기 거지 집안이 됐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라고.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한다니까? 넌 그런 내 처지를 생각해 본 적 있어? 난 자존심도 없는 사람 같아? 남편도 시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집의 불행을 자신들의 체면을 깎아먹는 일로 치부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결혼은 결국 배경과 조건으로 이뤄진 것들이었습니다. 저 혼자 신기루를 쫓으며 착각에 빠져 살았던 거죠. 믿었던 남편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전 너무 허탈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안 사람 중 제 마음을 유일하게 이해해 준 건 대학생 신우이였습니다. 제게 커피 한잔하러 바깥에 나가자던 신우이는 우울한 제 마음을 세심하게 매만져 주더라고요. 새언니, 요새 너무 힘들죠? 제가 힘이 돼줘야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가씨. 아가씨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괜히 저 때문에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요. 그런 소리 마세요. 저도 오빠랑 엄마가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치만 제가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엄마랑 오빠 억지에 한마디도 못해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아이, 아가씨도 참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신우이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에 콧날이 시큰거려서 혼이 났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제 아픔을 알아준다는 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언니, 그렇지만 오빠랑 쉽게 이혼해주면 절대 안 돼요. 솔직히 저도 이런 말 드리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쉽게 도장 찍으면 언니만 손해 같아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죠? 평소 말도 없고 내성적인 신우가 그런 말을 제게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에 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우라는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전 신우이의 그 말에 큰 감동과 용기를 받았어요. 사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크게 질린 상태였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이혼해준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우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쉽게 이혼을 해준답니까? 그동안 깜빡 속았던 제 인생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으라고요. 전 신우이의 말에 용기를 얻고 당당히 맞서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하지 않고 잘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더 이상 이혼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친정집이 상황이 어려워진 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격이 떨어지는 게 이혼 사유야. 네 남편도 너랑 못 살겠다는데 그거보다 더 명확한 이혼 사유가 어딨니? 잔소리 말고 떡고물이라도 받아 챙기려면 좋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라. 괜히 피눈물 흘리면서 쫓겨나기 전에.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전 그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요. 아무튼 전 드릴 말씀 다 드렸네요. 아니, 너 정말 미쳤니? 제 당당한 태도에 시어머니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겁도 났지만 그러고 나니까 막혔던 속이 좀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제게 용기를 준 신우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혼 요구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일부러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제 속을 긁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못 들은 척 코웃음을 치며 넘겼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일부러 제 화를 돋우려는지 밥상머리에서 엉뚱한 말을 뱉으며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더군요. 우리 회사 비서를 한 명 뽑았는데 아유,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해서 그런지 능력도 아주 대단하고. 그런데 그 비서가 나한테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뭐
그 여자랑 세 장가라도 들게? 네가 허락해주기만 한다면 그러고 싶은데 허락해줄래? 야, 박현수! 자꾸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야? 그런다고 내가 너랑 이혼해 줄 것 같아? 이혼 도장 안 찍으면 너 화병 나서 네 명예 못 살 텐데 괜찮겠어?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해. 나 절대 이혼 못하니까. 아유, 그래. 너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한 내가 병신이지. 이렇게 드센 여잔 줄 알았으면 쳐다도 보지 않았을 텐데. 뭐? 지금 말 다 했어? 나도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한 거 평생의 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 좋아해서 이혼하지 않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 제가 남편이랑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자 갑자기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달려나오더니 제 머리채를 휘어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 천한년이 내 귀한 아들한테 이놈 저놈이야.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는 어디 집안 시끄럽게 야단이야. 당장 꺼져. 당장 꺼지라고. 흥분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데 저녁 밥상이고 뭐고 다 뒤집어지며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다 뽑고 나서야 손을 탁탁 털며 욕실로 들어가시더군요. 너 이년 다시 한 번만 우리 아들한테 함부로 해봐라. 발가벗겨서 쫓아내고 말 테니까. 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인지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넋이 나간 저는 부엌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악 하는 소리와 함께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쿵 하는 소리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놀란 남편과 시누이가 시어머니가 쓰러진 욕실로 달려가더라고요. 저도 겨우 정신을 차리고 욕실을 들여다봤더니 시어머니가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 구급차. 엄마 혈압 올랐나 보다. 에이, 그러니까 흥분 좀 하지 마시라니까. 남편이 화를 내며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시누이의 신고로 금세 119가 도착을 했고 시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죠. 전 예기치 못한 사고에 혼비백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 우습죠. 그렇게 괴력을 발휘하며 제 머리채를 다 뽑아버린 시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져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거면서 왜 그렇게 아등바등 모나게 구셨는지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밉고 미웠지만 이런 식으로 보내드려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의 불행을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경찰이 제게 다가오더니 제 손목에 수갑을 철컥 채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황혜진 씨 맞으시죠? 나은숙 씨 살해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시어머니를 제가 죽였다고요? 누가 그래요? 남편분이 신고하셨고 전부 진술하셨습니다. 나은숙 씨랑 말다툼 벌이다가 고의로 미셨다면서요? 네?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갑자기 욕실에서 쓰러지신 거라고요. 자세한 건 경찰서에서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을 붙잡고 따져 물었죠. 여보, 정말 당신이 신고했어? 내가 시어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정말 그렇게 말했냐고? 그러게 흥분을 좀 가라앉히지 그랬어. 아무리 화가 났어도 시어머니를 미는 건 아니었잖아. 여보,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시어머니를 밀었다고 그래? 발뺌해도 소용없어. 나만 본 게 아니잖아. 당신이 우리 엄마 밀어버린 거 나도 보고 연희도 봤어. 뭐라고?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미는 모습을 봤다는 시누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아가씨가 말해주세요. 제가 어머님 민 거 아니잖아요. 아가씨는 다 알잖아요. 그쵸?
하지만 신우이 역시 입을 꾹 다문 채 벌벌 몸을 떨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전 졸지에 시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차에 올라타기 직전 남편이 저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그러게 이혼하잘 때 해줬으면 감옥 갈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이게 다 네 업보다 업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사망한 사고까지 이용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자기 엄마의 죽음 앞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남자랑 살고 있었던 건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형사는 제게 왜 그랬냐면서 거의 범인으로 확정을 짓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어주질 않더군요. 저와 시어머니가 크게 다툰 건 사실이었고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갑자기 사망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을 이기지 못한 제가 시어머니 등을 세게 밀었고 그 바람에 욕실에서 미끄러진 어머님이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것으로 둔갑이 돼 있었어요. 사실이 아니었던 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형사는 제 항변을 믿어주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목격자인 남편과 시누이의 진술만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시어머니의 상처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전 그대로 구속이 됐고 한순간에 살인죄로 재판을 받아야 할 위기에 빠지고 말았죠. 친정 부모님이 그 와중에 변호사까지 구해서 절 변호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해 우발적으로 민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진술하는 게 형량에 유리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사실을 제가 한 것처럼 진술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증거와 진술이 절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고 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적게 받는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전 부모님의 설득과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재판 당일, 전 기적 아닌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건 검사 측 증인으로 나선 시누이가 자신이 거짓 진술을 했다면서 제 무고를 증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 오빠 협박에 겁이 났어요. 사실 새언니는 돌아가신 엄마한테 머리채만 잡히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엄마가 욕실로 들어갔을 땐 새언니가 주방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엄마는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뒷목 잡으면서 쓰러졌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시누이의 증언 한마디에 재판장이 소란스러워졌죠. 검사 측도 크게 당황을 했고 저희 쪽 변호사도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이었던 건 시누이가 제출한 동영상이었어요. 시누이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핸드폰으로 찍어뒀더군요. 그 영상 속에는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시누이의 증언에 얼굴이 파랗게 질린 남편이 손톱을 깨물며 벌벌 떨고 있더군요. 시누이는 이혼에 응하지 않는 새언니를 범인으로 몬 것이라며 자신의 오빠를 지목했습니다. 결국 시누이의 증언과 증거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됐고 전 무사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난 이후 전 남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게 됐어요. 결국 절 범인으로 몬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을 했고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게 됐죠. 새언니 너무 죄송해요. 병원에서 오빠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그런 오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었으면 전 꼼짝없이 살인죄를 뒤집어 썼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시누이는 제게 용서를 빌었고 저 역시 그런 시누이의 사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시누이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겐 기적 같은 일과 다름없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법정에 서기까지 정말 폭풍처럼 사건이 지나갔네요. 지금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입니다. 이건 사족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회사의 자금을 착복했던 직원은 필리핀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90% 정도 회수를 했고 그 덕분에 아버지 회사는 다시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전 당연히 남편과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시어머니의 묘소에도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고요. 지금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시누이만 가끔 보곤 해요. 시누이 역시 오빠랑 연락을 끊고 산 지가 한참이라고 하더군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악랄한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나 살인자의 오명을 뒤집었을 뻔한 제 인생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통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